벌써 한 주 시작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열려있는 상담 번호는요. 0251-0105번, 511-0105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먼저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화창한 봄날이네요. 벌써 이제 5월의 중순입니다. 한 2주만 있으면 뜨거운 또 정열적인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봄, 가을이 좀 짧은 것 같죠? 네, 요즘에. 그래서 오늘이 5월 16일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 정변을 일으킨 날입니다. 이제 김종필 중령하고 해서 장교들 한 몇백 명 해서 군사 정변을 일으켰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앵커님 혹시 와우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네, 그 붕괴된 걸 좀 들어본 것 같아요. 1970년에 이제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우 아파트인데 산 위에 와우산 위에 지으면서 6개월 만에 착공하고 6개월 만에 준공이 떨어져서 준공 떨어지고 4개월 이후에 와우 아파트가 폭삭 내려앉는 이런 부동산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1972년도에 보면은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있어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85제곱미터를 명시를 했습니다. 85제곱미터.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한다라고 이제 법이 명시가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85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더 좁은 집에서 살았으면 아마 국민주택 규모가 60제곱미터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부동산 가치 상승률이 더 높다 뭐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주택 규모에 관련된 상담 또 재미있는 상담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고민 전화 연결해 보는 동안에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서울시 이제 지난 4년의 데이터를 한 15만 세대를 준비해 봤는데요. 15만 세대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이 올랐다. 다시 말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원 이상이 올랐는데요. 전세가 4년간 1억 원 이상이 올랐으면은 2년에 5천만 원씩 올랐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 전세가 지금 3억 7억인데요. 풍선 효과라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가 지금 전세값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강남구의 수요가 송파구로 밀려가고 너무 전세값이 비싸니까 또 서초구를 선호하는 수요가 동작구로 밀려가서 송파구하고 동작구 상승률 자체가 54%, 55%로서 서울시의 1,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는 한 6천만 원 정도 지금 올랐는데요. 4년 동안. 한국감정원은 상승률이 1.6배입니다. 한국감정원은 한 4천만 원 정도만 올랐다라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6천만 원 정도, 다시 말해서 36%가 오른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도 한 40% 이상 올랐는데 41% 올랐죠. 서울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도 36% 올랐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가 지금 강남구가 5억 7천으로서 1위고요. 서초구, 송파구 5천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광진, 동작, 마포 같은 경우가 한 4억 원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2억 원대에서 3억 원대를 기록하고 중랑구가 제일 저렴하죠. 2억 2천만 원으로서 제일 저렴하고 이러한 이제 전세 난민들이 경기도로 밀려가면서 파주하고 김포, 미분양이 무덤으로 불리웠던 파주하고 김포도 70%에서 80% 가까이 전세값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한 50% 상승했고요. 소형하고 대형에서는 상승률이 30%였다. 근데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20% 떨어졌어요. 전세값은 한 40% 올랐는데 월세는 20%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15만 원이 떨어져가지고 71만 원인데요. 86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20%가 하락을 했는데 이건 저금리 탓이죠. 1억 원을 예금을 하면 세후로 11만 원에서 12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그런데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 자체는 많이 떨어졌다. 월세를 그만큼 많이 임대인이 선호하고 월세를 많이 주기 때문이죠. 전세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서초구하고 강남구, 용산구가 100만 원이 넘었는데 미군 부대가 이제 내년 말이나 내후년 한 2018년부터 이전을 하면서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이 완료가 됐을 때는 용산구의 월세값은 100만 원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보면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4억 7천에서 한 5억 7천만 원 정도를 랭크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동작구, 마포구, 광진구 이런 데로 전세 수요가 밀려가면서 4억 원대를 훌쩍 넘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36% 상승을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36%니까 8%씩 계속 올랐다는 것이죠. 4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는 41.4%니까 대략 한 10%씩 계속 올랐다는 것이고 수도권은 12%씩 계속 올랐습니다. 4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갈 것이다. 이게 거의 확실한 결론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향후 2년 동안 20%가 더 올라갈 것이다. 왜? 수요와 공급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내년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세가 올라가면서 주택가격을 밀어 올리고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이제 솔솔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4년 4월 다시 말해서 2년 전에 주택법을 통과를 해서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 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6년 5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기본계획을.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건축심의를 통해서 안전성 심사를 하겠다. 지금 주택법에서는 안전성 심사가 2번인데요. 2번 플러스 2번, 서울시에서 2번 해서 4번 정도의 안전성 심사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을 못한 단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허용을 해주되 그만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수를 15% 늘리면서 3계층까지 올리는 서울 시내에서 15년 넘은 아파트 중에서 15층 이상을 15%까지만 세대수를 늘리겠다. 3층을 올리겠다는 것이죠. 15, 15, 15인데요. 지금 성남시하고 수원시가 하고 있고 서울시가 전국에 세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단지가 4개밖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한솔 주공 5단지하고 그다음에 느티마을 4단지, 3단지 그리고 무지개마을 4단지 해가지고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인데요. 분당이 50만 명입니다. 판교를 포함해서 50만 명에서 100만 명인데 단지가 4개밖에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을 4,100개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죠. 사업성이 168개, 다시 말해서 4%예요. 100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만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까다롭고 강남구 18곳, 서초구 24곳, 송파구 24곳 정도는 국민주택 규모 정도가 15곳 이상을 넘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들은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용적률은 내가 사는 아파트가 2종 주거지역인데 190%가 넘는다. 그러면 수직주택 리모델링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3종 주거지역인데 215%를 넘는다. 그러면은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이 안 되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업성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4%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한번 표로 살펴보면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은 되는데 이 도심권하고 서부권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주택가격은 스테디하게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동남권을 중심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천장 뚫린 듯 치솟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셨고요. 이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받아보면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네. 예, 강남역에 있는 그 우성 2차 재건축한 삼성 레미안 STGS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거의 작년도 한 11월에 그 분양받아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예. 5월 이번에 그 전매가 풀리더라고요. 네. 이거를 저는 투자 목적이 강한데, 이거를 계속 보유해서 갖고 가는 게 나은 건지, 네.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그냥
분양권을 파는 게 나은 건지 네,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그럼 지금 이 레미안 STGS에 이제 실입주 하실 생각보다는 이제 거의 투자 목적으로 하신 거고요. 그쵸? 저는 전망이 좋다고 하면 네. 전세를 끼고도 입주 후에 갖고 갈 수 있으면 갖고 갈 생각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애들 학교 때문에. 네. 예, 그럼 지금 몇 평을 계약을 하셨죠? 예, 34평형이요. 34평이요? 분양 얼마에 받으셨어요? 이게 좀 고분양가로 나온 거라 저희가 로얄층이 돼서 제가 계약을 한 건데 네. 한 13억 3,800 정도 되더라고요. 13억 3천 정도요? 800. 예. 아. 3,800.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매 제한이 이제 5월쯤에 풀린다고 하셨는데 전매를 할지 보유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50 몇 대 1 나왔는데 어떻게 당첨이 됐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로얄층이 전 돼서 계약을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2단지잖아요. 예, 맞아요. 우선 이거 3단지는 청약 안 하셨어요. 이게 78대 1인데. 예, 예. 이건 안 하셨어요? 어디요? 서초 STG S 말고 예, 레미안 예. STG. 아, STG는 못했고 STGS를 제가 네. 청약을 했었거든요. 이게 10억 7천 정도 됐는데 지금 13억 3천 정도 해서 이게 한 1억 3천에서 뭐 1억 5천 정도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도 56대 1이고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최고의 아파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수천 명한테 해보니까 1등이고 2등이 이제 헬리오시티, 3등이 이제 우남역 프리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핫한 지역에 핫한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피가 얼마 정도 붙었나요? 프리미엄이? 글쎄 뭐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예. 한 몇천 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정확하게 한 잘 5, 6천 정도 아마 붙었을 거예요. 5, 6천 정도. 예. 개포 2단지도 한 그 정도 붙었거든요. 그래서 한 14억 정도 선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이 아파트가 이게 이제 적정한 금액이냐, 적정한 금액이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한 14억 5천 정도 갖는 게 지금 전세가 보통 11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대치청실 같은 경우 보면, 대치팰리스. 한 3억 5천 정도의 이제 GAAP 갖고 가는데, 이게 이제 전망이 있으면 전세를 놓고, 뭐 10억이든 11억이든 전세를 놓고, 뭐 한 4억이나 뭐 한 3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해야 될 거냐, 이거 지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달에 신반포 5차가 나와요. 신반포 5차. 뭐, 예. 아크로 리버뷰라고 있어요. 아크로 리버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달에 이론 현대가 나옵니다. 이론 현대. 이론 현대가 나오고, 7월 달에 이제, 3단지가 나오는 것이죠. 개포 3단지. 개포 3단지. DH 뭐 해가지고 요즘 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영어여가지고. 그래서 DH 강남 힐스인지 뭐 해가지고 개포 3단지가 나오는데 이게 5월, 이게 6월, 7월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 개포 3단지 같은 경우가 이때 100대 1 나옵니다. 100대 1. 이거 이런 현대는 한 30대 1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신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가 정확히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몇십 대 1은 나올 것이다 보여집니다. 지금 분양시장에 뭐 지난 주말에도 20만 명 정도가 모듈하우스를 방문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들이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개포 같은 경우가 14억을 가고 한강변이 지금 16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거 34평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아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16억하고 14억 이게 적정가냐라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그러나 개포지구에서 나올 아파트가 앞으로 16,000세대예요. 그리고 반포 잠원 라인에서 나올 아파트가 15,000세대고 압구정에서도 한 10,000세대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4만 세대, 5만 세대가 3년에서 7년 이내에 입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분양한 것들은 3년 뒤에 입주하지만 3년 뒤에 분양한 것들은 6년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매도를 해서 은행에 넣어놓으실 것 같으면 매도를 안 하시는 게 낫죠. 이제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투자를 하시고 중기적으로는 3년에서 7년은 별로 비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는 은행 이자가 저금리가 상당히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은행 이자의 한 1.5배 정도는 나온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한 4, 5천이든 5, 6천이든 났으면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나는 장기적으로 이걸 꼭 보유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은행 금리보다는 더 높게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유해도 낫다.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장기적이라는 게 한 몇 년 정도 예상하시나요? 7년에서 8년 이후,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은 보시면 그 전에는 조금 힘들고요. 앞으로 2년에서 7년은 힘들 겁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부터 힘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야죠.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분양권 전매는 그냥 지금 바로 하는 게 낫나요? 좀 몇 달 있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때 피크 때 100대 1 나올 때 7월부터 12월 사이 하시면 돼요. 올해 예. 7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러니까 개포 3단지 100대 1 나온 거 신문 기사 보고 그때 하시는 게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단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요. 7월에서 12월 사이 한번 전매 제한 기회를 한번 판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원효로 일가에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걸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거주를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투자용으로 이제 임대를 놓고 계신가요? 네, 14년도에 제가 3억에 매수해가지고요. 네. 2억에 전세 주고 있거든요. 2억의 전세요? 네. 번지가 17-208번지요. 17-208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매도를 할지 보유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몇 평인가요? 전용이? 예, 전용이 20평이고요. 전용이 20평이고, 네, 그리고 대지 지분이 12평인가 그렇고, 98년식이에요. 98년. 네. 그러면 지금 18년, 20년 좀 안 됐네요? 네, 좀 늙은 8년 집이에요. 경과돼 있고. 네. 이 세대수가,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총 세대수가? 총 세대수가 12세대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12 빌라 세대. 그러면 자체가 150평 정도 되더라고요. 땅이 한 140평에서 150평 정도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 현재 지금 4억 정도 현재 시세가 가나요? 3억에 지금 매수했다 그러셨고. 3억이었는데, 지금 거기 거래가 잘 안 되니까요. 네. 가격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세는 한 매매가 3억 정도 나가나요? 네? 전세. 이걸 만약에 전세를 놓으면. 현재 다시 지금 전세를 놓는다고 봤을 때. 그거는 제가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오르긴 올랐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2억 8천에서 3억 예. 정도는 지금 갈 것 같거든요. 그럼 매매가가 3억 5천에서 4억 정도까지, 지금 호가는 4억인데 아마 예. 3억 5, 6천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판단에는. 예. 그래서 이 전세금도 주변에 그렇게 보면은, 비싼가요? 네? 전세금도 그렇게 비싼가요? 저는 2억에 지금 전세 주고 있거든요. 전세값이 많이 올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값이 1년에 10%씩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2억인데 2억 5천, 2억 8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효창공원역에 보면은 3구역, 4구역, 5구역 이번에 4구역에 지금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구역 네. 같은 KCC가 분양하고 여기 바로 옆에 지금 롯데캐슬 이 구역 지금 바로 옆에 지금 붙어 있네요.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들어갔으면은 안 팔았겠죠, 주인이. 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는 좋아요. 입지는 좋고 이게 용산도 가깝고 용산에 개발 호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용산 민족공원도 접근성이 있고 또 뭐 경의중앙선부터 시작해서 호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빌라가 지금 18년 됐잖아요. 18년. 네.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급격하게 노후화가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를. 그렇군요. 올해 안에 매도해도 되고요. 늦어도 2년 안에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개발 계획하고 같이 가는 건 어떤데요? 용산 앞에 업무타운하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을 보고 그냥 샀거든요. 10년을 근데 보고 지금- 샀어요. 예, 막 움직이니까 또 옛날에 한번 올랐다가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얘가 또 이게 그렇게 18년 될까 지났잖아요. 네. 18년 지나면 보통 한 30년 정도 돼야지만이 다시 네. 재건축을 하자라고 각 세대별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요. 지금 네. 상황에서 재건축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80%만 넘기면 되지만
네. 지금은 일단은 불가능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의해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사실상. 거의 100%, 80%, 90%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매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10년 이상 네. 보유를 해가지고, 이거를 꾸준히 한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해서 5, 6년 뒤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매도하시고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셨으니까 다른데 투자를 했다가 다시 한 5, 6년 있다가 이쪽에 마음이 드시면은 들어가는 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거 대신에 저기 삼각 아파트로 바꾸면 어떤데요? 가격이 거의 비싸. 아파트요? KCC요? 삼각 아파트 저기 뭐죠? 용산 일가든가. 삼각 아파트, 삼각지역에 거기 아파트 있는데. 그거랑 삼각지역 비슷한 것 아파트. 같아요. 삼각지역 예. 아파트는 삼각지역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는 제가 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네. 전화 문의가 많이 오니까 방송 네, 끝나고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호재는 많지만요. 노후된 빌라거든요. 한번 매도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요, 강남구 수서동에 신동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네. 거기서 쭉 살다가 2014년도에 임대료를 놓고 수도권으로 나와서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주택에 살아보니까 노후에 거주하는 곳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네. 과연 신동아 아파트 전망은 어떤지, 매도를 하면 언제가 좋고, 네. 매도해서 주택 구입하는 게 좋은 생각인지 네. 대표님께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서동에 이제 신동아 아파트 지금 몇 평을 보유하고 계시죠? 69제곱미터 21평입니다. 21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매도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올해 해가지고 한 1억 올랐죠? 네, 지금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21평이 제일 큰 아파트잖아요, 여기서. 네, 동의가구, 3익, 또 1단지, 네. 뭐 6단지 해가지고 이쪽에 아파트들이 한 5천 세대에서 6천 세대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좀 노후화됐어요. 한 몇 년 됐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려면은 한 6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지금 바로 맞은편에 수서역이 지금 올해 뭐 12월 예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호재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다음에 수서 역세권 개발로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1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 아파트 옆에 이런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또 KTX 같은 광역 철도역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발표할 때 한번 오르고 네. 그다음에 개통 전에 한번 올라요. 개통 전에. 네. 그리고 개통 후에 한번 오릅니다. 개통 후에 오르고 그다음부터 별로 안 올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그 개통이 뭐 8월에 개통한다는 말도 있고 9월에 개통한다는 말도 있고 네, 그러는데 약간 늦어졌어요. 개통하고 6개월 이내에 이게 네. 제가 봤을 때 6월까지 가요. 6월까지 네. 가면 매도하시고 다른 네. 쪽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서동 신동아 아파트 목표 가격을 정해주셨네요. 한번 6억까지 도달을 하면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상담 함께 해주신 서기섭 대표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상담번호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511-0105번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릴게요. 저희 매물 정보로 돌아오죠.